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2024년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의 선거가 아주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선거는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연방상원 3분의 1, 연방하원 435명 전원, 그리고 주지사 3분의 1을 다시 선출하는 그야말로 권력의 재편기입니다. 이럴 때 유권자가 나서서 자기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런 선거의 해에서 유권자가 누구보다도 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권자가 어떻게 하면 현명할지 과거 역사 속에서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역사 속 지중해의 흥망사와 오늘의 세계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서구 문명의 원류로 따지면 당연히 그리스죠. 근데 이 그리스도 3차에 걸친 내전, 펠로폰네소스 내전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 사이에 일어난 27년 동안에 일어난 이 내전으로 결국 서구 문명의 원류인 민주주의의 원류인 그리스가 몰락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도 사실은 한때는 단결하여 초강대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의 발전을 함께 꾀하면서 최초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델로스 동맹의 주도 세력이자 민주 진영의 맏형이었던 아테네가 27년간의 내전에서 권위주의 진영의 맏형이라 할 수 있는 스파르타가 주도한 펠로폰네스 동맹에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스파르타가 그리스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아테네도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펠로폰네스의 충실한 동맹이었던 테바이라는 도시 국가가 또 스파르타에게 도전을 해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스파르타가 아니라 테바이가 그리스를 주도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긴 내전으로 그리스의 힘은 빠졌고 이 기회를 틈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북부 산악 민족인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정복하는 것이죠. 마케도니아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알렉산드로 대왕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정복하죠. 그리스 내전의 시작은 아테네의 팽창으로 공포를 느낀 스파르타와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테네를 지지하는 세력 델로스 동맹, 스파르타를 지지하는 세력 펠로폰네스 동맹, 이 두 동맹이 맺어지면서 그리스는 여러 도시 국가가 서로 협력하던 그리스는 두 개의 동맹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7년 동안 그야말로 델로스와 펠로폰네스 동맹, 두 동맹의 대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테네는 항복한 멜로스라는 도시국가의 성인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와 어린이는 노예로 팔고 500명의 새로운 이주민을 멜로스에 이주시켜서 아테네의 직접 식민지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아테네의 장군 투키디데스는 인간관계에서 정의란 힘이 대등할 때나 통하는 것이지 실제로 강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관철하는 것이고 약자는 거기에 따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멜로스의 항복을 기록하였던 것이죠. 이때부터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아테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세력들이 펠로폰네스 동맹으로
뭉치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아테네의 기세가 정말 대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415년 강경파에 속하는 알키비아데스가 민회에서 신중파를 용기 없는 사들의 핑계라고 몰아세우면서 시칠리아 원정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이 선동의 결과 시칠리아 원정을 떠나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가 내부에 여러 정파들이 서로 이합집산 싸우면서 알키비아데스마저도 시칠리아 섬에 도착하기 이전에 해임되어 버리고 원정은 결국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극단주의자들의 강경선동에 비애국주의자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워 입 닫고 출전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쓴 투키디데스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테네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로 음모를 꾸미느라 도시는 파장에 말려들었고 원정대는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전쟁도 결국은 그 나라가 얼마만큼 단결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분열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큰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원전 406년 스파르타의 전함 120척 중 70척을 수장하는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권력 쟁탈을 꾀하는 정치가들은 25척이나 달하는 배가 파손되었고 그에 탑승했던 병사들마저 구하지 못했다라고 시민들을 선동하여서 승리한 유능한 장군 8명을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스파르타의 전함 170척에 오히려 180척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능한 장군이 8명이나 사라지고 난 그리스는 160척이 수장당하는 대패를 당하였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아테네의 국군이 완전히 꺾여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전투를 아르기누스의 전투라고 합니다. 아테네는 고질적인 문제로 전쟁을 내부의 정치적 반대편을 제거하기 위한 정쟁의 일환으로 하였습니다. 아테네의 권력자들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투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아테네 자신은 물론 주도하고 있는 그리스 전체의 미래에 대한 발전적인 비전을 세우기보다는 자기 힘을 과시하여 이웃 도시 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공포 외교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몰락을 자초했습니다. 어찌 보면 2500여 년 전의 지중해 역사나 오늘날 세계 역사 전개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스의 몰락과 아울러 지중해의 패권에 등장한 카르타고 역시 신생국 로마와 120년에 걸친 세 차례의 포에니 전쟁에서 멸망하였습니다. 하밀카르 바르카와 그의 아들 한니발 바르카와 같은 시대의 명장이 로마와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하였지만 분열된 카르타고의 정쟁은 전쟁의 승리를 늘 패배로 만들었습니다. 상업을 중시하여 해외 진출을 꾀하던 바르카 가문과 농업을 중요시한 한노 가문의 대결은 카르타고의 미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적국 로마보다 더 심각한 적이 되어 두 명장을 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결국 이들 명장이 없는 3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에 멸망당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로마와 화친을 한다고 무장해제를 당하였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그럼에도 성을 공격하자 모든 것을 다해서 오랫동안 항전하고 버텼지만 결국 명장이 없는 카르타고는 전쟁에서 패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역사 속 제국과 왕국의 멸망은 대부분 내부의 분열이 원인이었습니다. 내부의 반대 세력을 인정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기보다는 집권자가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상대를 탄압하고 죽이면서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그런 분열된 국론에 외부의 침입이 들어오자 맥없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것은 집권자가 권력을 휘둘러 국민과 반대 세력을 탄압하여 심각한 국론 분열을 만든 것이 원인이다라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힘을 쥐었을 때 상대를 적처럼 몰아붙여서 구속하거나 죽이거나 또한 법의 여러 테두리를 가지고 압박하여 자신의 권력을 더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결국 한때는 잘한 것 같지만 그 나라를 파괴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유권자가 선택하여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런 역사의 교훈을 거울 삼아서 누가 올바른 정치인인지, 누가 올바르지 않은 정치인인지를 명확하게 보고 뽑아야 할 것입니다. 2024년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있고 새로운 지도자가 뽑히게 되는데 과연 각 나라의 유권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정치 지도자를 뽑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뽑아야 할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